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1.90%, 상승 코스닥도 1.88% 굉장히 좀 기분 좋은 오늘 상승이 있었고요. 일단 뭐 나스닥의 저번 주 수요일, 목요일 이틀간의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단기적으로 바닥을 좀 잡을 확률이 좀 크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했던 거고 그렇다 보니까 저번 주에 제가 시장이 반등이 나온다라면 단서를 달면서 제가 좀 뭐 테마도 물론 다뤄드리기도 했지만 바닥권에 있는 섹터 종목들 위주로 좀 보시라고 언급을 드렸던 것도 뭐 물론 제가 뭐 100% 확신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 수요일 목요일의 두 이틀간의 흐름을 보면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이제 악재 해소 국면으로 들어가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겁니다. 7월 13일 날 CPI 물가지수 발표가 나오고 개파락을 했다가 양봉으로 마감했고요. 그 다음 날도 아직은 시장이 불안했기 때문에 심리가 흔들렸지만 보합까지 땡기면서 다시 보합까지 이제 양봉 마감을 했거든요. 이 모습을 보면서 웬만하면은 금요일 날 좀 상승을 해줄 것 같고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서 요 정도까지는 추가적으로 반등이 가능해 보인다. 일단 뭐 한 12,000포인트까지는 웬만하면 반대 좀 진행되리라 보고 그 이상 뭐 한 121선이 한 이 정도까지는 뭐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미국 증시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 증시도 코스닥이 제가 계속해서 의미 있게 말씀을 드렸던 저항대인 775포인트를 드디어 오늘 종가상 좀 안착을 해주는 모습이고요. 지금 미국 선물도 뭐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대로 미국 증시가 만약에 오늘도 뭐 상승 마감을 해준다라고 하면 우리 증시도 내일까지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좀 가능해 보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렇게 이제 바닥을 좀 다지고 21선 맞고 떨어졌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21선을 안착을 해놓고 진통 구간이 있죠. 여기서는. 그래 놓고 이렇게 이제 돌파를 하게 되면 한 800에서 825까지는 저는 가능해 보인다라고 보고요. 아마도 어떤 급등의 형태보다는 저는 올 2월, 3월 달에 바닥을 잡고 한 달 동안 이때 그래도 매매하기 좀 괜찮은 그러니까 어떤 하락보다는 급등은 없었지만 천천히 우상향을 한 달 동안 해줬던 그러면서 심리가 좀 괜찮았었죠 이때. 요때랑 좀 비슷한 흐름으로 좀 흘러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목표치는 한 800에서 825 정도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같은 뭐 시장의 악재가 완전히 다 해소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추세도 아직은 이제 역배열이어서 뭐 이런 식으로 V자 반등이 나오기는 힘듭니다. 반등 나왔다가 다시 조정 구간에 들어갔다가 여기서 이제 다시 이렇게 갈지 옆으로 기면서 기간 조정을 다시 거치고 완벽한 어떤 바닥 구간을 만들어낼지는 반등 나왔다가 눌리는 구간에서 글로벌 어떤 뭐 경제 상황이나 시황을 좀 지켜보고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저번 주에도 제가 시장이 혹시 여기서 이제 반등이 좀 나오게 되면은 가장 먼저 주목해야 될 어떤 부분은 그동안 낙폭이 과했던 섹터 종목들이다. 바닥권에서 지금 더 이상 밀리지 않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차트가 거의 대부분의 차트가 지금 얘네랑 좀 비슷해요. 시세를 한번 내고 바닥에서 더 이상 밀리지 않고 뭐 시장이 흔들려도 크게 밀리지 않습니다. 이런 애들은 워낙에 많이 빠져가지고 이제 매도세가 실종이 된 상태죠. 뭐 이제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빠졌다가 바닥권에서 이렇게 이제 역별 구간에서 121선, 241선 보러 이렇게 올라오는 종목들을 주목하셔야 된다. 그러게 멘트 드렸고 그러면서 제가 덧붙였던 단서는 방송 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NFT, 메타버스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많이 빠졌던 섹터라고 봐야 되겠죠. 게임. 이쪽을 좀 집중적으로 보셔라. 여기에는 이제 뭐 콘텐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우영우 드라마가 약간 이제 분위기도 일단 한번 타놨기 때문에 이쪽이 아마 가장 좀 좋을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반도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삼성전자가 먼저 급등을 해주면서 힌트를 줬죠. 그래서 그러니까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던 이 구간 동안에 이렇게 이제 폭락을 하는 동안에 비교적으로 좀 잘 버텨냈던 2차 전지는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올 때는 크게 반등을 해주지는 못할 겁니다.
1차적으로 이 구간에서 가장 많이 빠졌던 섹터인 뭐 반도체, 제약바이오는 이미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뭐 게임, NFT, 메타버스 뭐 이쪽이 반등이 시원하게 한번 바닥권에서 나온 다음에 얘네들 반등 다 나오고 나서도 시장이 추가적으로 반등을 하려면 그때 가서는 아마 2차 전지 쪽이 또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뭐 아직까지 조금 이제 섣부를 수도 있긴 하지만 저는 반등 나올 확률이 꽤 크다라고 보고 있어서 바닥권에 있는 방금 말씀드린 섹터들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오늘 항상 우리가 그럼 어떤 종목을 사야 되나라고 할 때 차트 보지 마시고요. 이렇게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이제 막 무지성으로 이렇게 뽑아주는 종목들을 고를 때는 항상 종목만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 주도주였나 아니었나 요것만 보시면 돼요. 주도주 했던 애들이 반등도 세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갤럭시아 머니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우영우 재료로 이미 반등이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금 뭐 제외를 할 수 있겠지만 재료를 모른 상태에서도 사실은 이때부터 충분히 접근 관점은 가져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뭐 메타버스 관련주인 NP, 뭐 맥스트 그리고 메타버스 저기 있었죠. 선익 시스템 이런 친구들 이제는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도 웬만하면 이런 구간들을 좀 넘어서는 어느 정도의 반등 국면은 나올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NP, 맥스트 뭐 최근의 흐름은 뭐 NP가 좀 좋은 것 같기도 합니다. 맥스도 나쁘진 않은데 아무튼 이렇게 세 종목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뭐 게임주들 넥슨 게임주는 반등 이미 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부담스러우신 분들 뭐 컴투스 홀딩스나 위메이드 위메이드가 그래도 주도주였기 때문에 위메이드도 반등이 좀 나올 확률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최근에는 뭐 게임주나 이쪽보다는 재료가 어찌됐건 한번 붙어준 우영우가 불씨를 살렸죠. 그렇기 때문에 콘텐츠가 일단은 좀 먼저 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위즈윅 스튜디오, 덱스터 이런 애들 바닥권에서 이제 이미 올라오긴 했습니다. 어제 제가 방송을 했으면 얘네들 다 무조건 짚어드렸을 종목인데 어제 제가 방송을 좀 못하는 바람에 이미 조금 이제 올라버리긴 했네요. 그래도 요 정도까지는 추가적으로 저는 반등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위즈윅도 요 구간까지 좀 많이 남아 있죠. 그다음에 뭐 영화관 관련주들도 스물스물 회복 잘 해주고 있습니다. 뭐 쇼박스도 지금 재료가 있어요. 영화 비상선언 개봉을 앞두고 여기가 이제 그 출연 배우들이 어마어마합니다. 뭐 송강호, 뭐 이병헌, 뭐 전도연, 김남길, 뭐 임시완 어마어마해가지고 일단 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뭐 관객수 좀 채워주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기대감으로 이렇게 올라올 구간에서 매매를 뭐 쇼박스는 저번 주에 뭐 말씀을 일단 한번 드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세가 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돌파 안착해놓고 다시 한번 땡길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뭐 NFT 쪽에서 뭐 매매 좀 하신 분들이라면은 뭐 당연히 딱 머릿속에 떠오를 비덴트나 뭐 다날 이런 애들 FSN은 조금 애매해요. 그러니까 뭐 시세를 줬던 종목이긴 한데 엄청 그렇게 완벽한 시장 주도주였던 적은 또 없어가지고 이제 약간 이제 비덴트랑 다날이 주도주였다라고 하면은 뭐 FSN이나 또 뭐 있지? 뭐 핑거 이런 애들은 약간 이제 뭐 2등주, 3등주 정도 됐거든요. 물론 얘네들도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은 나와줄 거긴 한데 믿음을 갖고 좀 할 수 있는 건 그래도 뭐 비덴트나 다날 뭐 요런 애들 오늘 보니까 또 장중에 NHN 벅스가 또 튀어오르던데.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그냥 바닥권에 있는 애들이 어떻게든 그냥 대충 아무 거라도 뉴스 갖다 붙여가지고 여기 한 121선, 241선까지는 시세를 한번 줄 가능성이 큰 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뭐 이쪽 좀 유심히 저는 좀 섹터 중에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쪽보다는 2차 전지 쪽보다는 당분간은 반도체 쪽이 조금 괜찮을 확률이 높아요. 물론
당장 내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이틀간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쉬었다 가겠죠. 가더라도 좀 또 눌렸다가 이렇게 갈 거기 때문에 얘네들이 눌리면 반도체도 또 조정이 나오긴 할 거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조정시 매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기 스윙 하시는 분들이라면. 단기 스윙 하시는 분들이 뭐 돌파를 일봉상 돌파를 막 즐겨 하시진 않을 테니까, 우리는 조정 구간을 노려야 되니까 얘네가 이제 눌릴 때 매수 관점을 가지시라고 제가 방송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바로 뭐 내일 따라 사고, 물론 이제 종목에 따라서는 뭐 사실 뭐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이런 애들도 이제 21선 안착을 해가는 과정이니까 당장 좀 접근을 해도 사실 뭐 그렇게 크게 무리가 있지는 않은 상황이긴 하나, 저는 그래도 조정이 최대한 눌림목 조정을 좀 기다리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SK 하이닉스가 많이 올랐다 그러면 무조건 봐야 되는 게 하나마이크론입니다. 거의 지금 짝짓기 매매식으로 얘는 SK 하이닉스를 따라다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잘 참고해 주시 바라고. 그러니까 얘네들도 지금 21선 뚫어놨잖아요. 하루 정도 더 오르더라도 이런 식으로 살짝 눌렸다가 다시 이렇게 가야 될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뭐 최근에 그 노스볼트 관련해 가지고 뉴스도 좀 있었긴 했는데, 뭐 동진 세미캠도 바닥권에서 요것도 뭐 이제 개인들한테 굉장히 인기 많은 주식이잖아요. 개인들이 이때 뭐 많이 좀 물려 계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어느 정도에도 뭐 반등 나올 거니까 뭐 보시면 될 것 같고, 섹터 종목들은 뭐 인기가 좀 많이 없죠. 그래서 뭐 테마 쪽으로 바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테마 쪽에서는 지금 저도 오늘 물론 이제 이미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추가적으로 괜찮을 거라고 저 보는 테마 쪽은 저는 이제 일단 로봇 관련주들, 아마 얘네들도, 그러니까 제가 2022년 이 한 해 동안 계속해서 재료가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좀 갈 수 있는 애들로, 뭐 원전, 뭐 로봇, 그 다음에 뭐 수소차, 뭐 배터리, 그다음에 뭐 전기차 충전, 뭐 요런 애들, 뭐 그다음에 뭐 폐플라스틱, 생분해 관련주, 요런 쪽, 그리고 저는 올 한 해 계속해서 이슈가 될 수 있는 애들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래서 뭐 원전, 특히 뭐 로봇 이런 애들은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 테마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장 반등 때 또 어느 정도는 반등이 나와주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로봇주들 뭐 눈여겨 보고 있고, 차트적으로 뭐 거의 다 비슷한 어떤 자리들에 있습니다. 지금으로서 뭐 휴림 로봇이나 뭐 로보티즈, 에브리봇, 뭐 유진 로봇, 뭐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현대차 뉴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혹시라도 제가 생각하는 또 현대차가 한번 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으로 이번에 그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는데, 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간간히 테슬라가 실적이 조금 안 좋을 건데, 그 이유가 지금 유럽에서 현대차의 전기차가 너무 잘 팔려서 테슬라 실적이 조금 안 좋을 거다, 뭐 이런 소리들이 조금 들려요. 그래서 혹시라도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만약에 뭐 어닝 쇼크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무튼 좀 부진을 했다. 근데 그 이유가 현기차가 전기차를 잘 팔아서다라고 하면은 그때 아마 현대차랑 기아가 한번 시세가 날 수도 있겠다. 그래서 테슬라 실적 발표를 한번 중요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뭐 당연히 실적이 좋게 나오면 큰 영향은 없겠지만, 만약에 쇼크가 좀 나온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저는 그게 재료로 좀 쓰여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기차가 오른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뭐 현대위아나 모비스 이런 거 볼 게 아니라 우리는 테마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들을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보면 자동차 부품주들도 뭐 개별적으로 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어서, 근데 야 이게 종목이 너무 많아서 당일날에 어떤 어떤 종목이 갭을 띄우는지, 시초가를 만드는지, 수급이 몰리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보고 일단은 좀 판단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뭐 종목이 좀 너무 많아서 제가 뭐 이렇게 콕 집어드리긴 좀 그렇고,
이제 현대차 관련해 가지고 예전에 뭐 재료로 한번 뭐 움직임이 있었던 종목들 위주로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근데 뭐 현대차 공장 관련해 가지고 움직였던 뭐 구형테크나 뭐 이런 종목들 바닥권에서 이렇게 가다가 한 번 정도는 또 튈 수가 있겠죠. 네, 뭐 자율주행 쪽도 뭐 다 괜찮습니다. 여기서 바닥을 완벽히 좀 다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한번 튈 수 있고요. 자율주행도 거의 뭐 차트가 좀 비슷한데 그냥 인포뱅크나 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나 이런 쪽도 뭐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네, 뭐 거의 뭐 차트는 좀 비슷해요. 보고 그 다음에 뭐 수소차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수소차는 지금 움직임이 좀 괜찮아 보이는 건 유니크랑 JNK 히터, 요 정도 저는 좀 보고 있고요. 오늘 뭐 세종공업도 조금 이제 움직이긴 했는데, 요렇게까지 해서 세 종목 정도 유니크. 얘도 항상 보면은 시장 반등할 때 어김없이 한 번 정도의 움직임은 주는 친구입니다, 항상. 그래서 이렇게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지금 코로나 제약바이오주들 안 보면 또 서운하죠. 그래서 진단키트는 뭐 아직 끝났다고 보긴 힘들고요. 얘네는 조금 더 저는 시세가 좀 남아 있을 수도 있겠다. 다만 장이 혹시라도 이제 반등이 좀 나와주면서 수급이 뭐 섹터나 좀 이제 시장 좋을 때 몰리는 그런 그러니까 시장이 좋을 때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뭐 섹터군들, 그다음에 이제 다른 테마 쪽으로 조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로봇이나 뭐 수소차나 뭐 이쪽으로 수급이 조금 몰리게 되면 지금까지 강했던 그런 모습보다는 조금 이제 약할 확률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 저저번 주 한 2주 동안은 진짜 그냥 다른 거 하나도 볼 필요 없이 제약 바이오만 보고 매매를 해도 괜찮았다라고 하면, 혹은 비중을 좀 실어서 매매를 해도 괜찮았다라고 하면은 살짝 이제 단기적으로 힘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는 이제는 비중을 너무 그렇게 저번 주나 뭐 저저번 주처럼 싫기보다는 그냥 조금 그러니까 적당한 수준으로 뭐 임하는 것도 저는 뭐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뭐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뭐 흐름이 안 좋다라는 건 아닌데, 이 뭐 최근 이렇게 이제 올라오는 2주 동안에 비하면 앞으로의 혹시 시세가 나더라도 앞으로의 흐름에서는 조금 약할 확률도 있다. 뭐 그나마 좀 키트주들은 저는 뭐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치료제들은 일단 뭐 제가 말씀드렸던 한번 이 섹터가 바닥권에서 움직이면 왕년에 시장에서 주도주 한 번씩 했던 애들은 어떤 이유를 붙여서건 무조건 시세를 준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찾아보셔라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한번 보시면 왕년에 시세를 한번 냈었던 주도주 애들은 어떤 이유를 붙어서건 지금 거의 다 급등이 한 번씩 다 나왔어요. 오늘 진짜 박셀바이오까지 하면은 이제 다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딱 한 종목, 두 종목 정도?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오늘 뭐 최근에 뭐 한국 BNC, 그다음에 뭐 일동애들도 다 오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 현대바이오는 아직 시세를 그렇게 크게 주지는 못했지만, 뭐 이제 저희 이제 뭐 정의원방에서도 이쯤 사가지고 가지고는 있는데, 뚫고 뭐 조금 더 시세는 나아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뭐 진원생명과학, 뭐 셀리드 한 번씩은 다 올라줬죠. 한국파마, 그리고 오늘 이제 박셀바이오까지 시세가 낮고, 박셀 가면 항상 피플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딱 두 종목 제가 남겨놨어요. 아직 시세 안 준 왕년의 주도주 신풍제약이랑 대웅제약 딱 두 개 남았는데, 얘는 이제 뭐 주도주 했던 그 기간 자체는 사실 너무 짧아요. 뭐 다른 애들처럼 막 이렇게 3파를 이렇게 몰고 가면서 했던 애는 아니라서 이제 보고는 있지만, 저는 이제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이 가격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이렇게 맞고 떨어졌던 구간인데, 여기를 뭔가 뉴스를 동반하면서 시원하게 돌파를 한다, 그러면 그때 한번 관심을 가져볼까 하고요. 야, 신풍제약은 한번 오를 거는 같은데, 한번 튈 거는 같은데 왜 이렇게 얘는 손이 안 가는지 그냥 가지고 있기가 싫은 그런 종목 중에 하나라서 증백이기도 하고.
참 손이 안 간다. 근데 일단은 지켜는 보자. 아무튼 이렇게 두 종목 남았습니다. 아, 옛날에 얘도 꽤 그래도 시세를 좀 냈던 애인데 신테카 바이오. 네, 아무튼 뭐 거의 다 바닥권에서 시세를 한 번씩은 다 냈고 요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아직 조금 덜 낸 애들이. 파미셀은 막 주도주까지는 좀 아니었어서 주도주였나? 네. 안 그래도 지금 파미셀도 한번 칠 수도 있는데 얘네가 뭐 뉴스가 뭐가 있을까 하고 보다가 뭐 이런 뉴스 있더라고요. 요새 뭐 이런저런 바이러스들이 진짜 너무 난리다. 뭐 마버그 바이러스, 뭐 가나에서 뭐 이렇게 감염됐다고 하는데 이게 그 에볼라 바이러스여가지고 관련주가 진홍생명과학이랑 파미셀 이렇게 이제 두 종목이 있더라고요. 진홍은 뭐 이미 시세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 파미셀 뭐 혹시 한 마음으로 또 지켜볼 필요는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왕년에 한번 강했던 애들은 진짜 어마어마하죠. 물론 이제 얘네는 재료가 있죠. 이제 코로나 치료제 승인을 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명분이 있는 상승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발성으로 한 번 정도 그냥 뭐 대충 뉴스 붙여가지고 뽑은 애들이랑은 조금 그래도 그 재료에 대한 기대감은 좀 확실히 다르긴 하다. 그러니까 다른 애들에 비해서 훨씬 좀 힘이 좋게 시세를 좀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뭐 주도주였었던 어디 갔죠? 세종 메디칼이 카나리아 바이오엔에 뭐 피인수된다라는 재료 있어가지고 급등이 좀 나와줬고요. 얘도 뭐 이 정도 끼 보여줬으면 쉽게는 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상가 보내고 오랜만에 걔 요 정도 구간에서 뭐 이렇게 움직임이 추가적으로 좀 나오다가 이게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보면은 모르는데 이렇게 넓게 보시면 요렇게 진짜 혹시 또 모른다. 여기 한번 또 넘겨주면서 진짜 대시세 한번 폭발할 수도 있으니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얘도. 그리고 뭐 셀리드나 이런 애들도 아직까지 한번 파동 주고 121선 뭐 안착해 놓고 추가적으로 또 상승은 나올 수도 충분히 있다. 뭐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고요. 뽑고 안착해 놓고 다시 한번 2차 파동. 그리고 코로나 관련주 중에 뭐 이런 애들도 차트가 굉장히 좀 준비가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인공호흡 뭐 산소 포화도 측정기 관련주였던 뭐 메가이시에스, 메디아나, 뭐 GH 신소재, 알서포트 얘네들도 언제 튀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뭐 차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갑자기 볼 게 너무 많아졌습니다. 시장이. 그래서 이제 시장이 좋게 되면 오히려 또 막 매매하면서 손실 나는 분들이 또 많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봐야 할 테마나 종목이 좀 이렇게 압축이 되니까 오히려 걔네들만 보면서 이제 매매를 하는데 오히려 이럴 때가 잘 될 때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는. 근데 시장이 좋게 되면 이 테마, 저 섹터, 이 종목, 저 종목 막 다 오르니까 추격 매수를 뭐 하게 되는 일도 조금 더 늘 수도 있고, 막 무분별하게 약간 종목 압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좀 매매를 또 하는 경향도 좀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수가 잦아질 확률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막 이제 시장 좋다라고 너무 또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단기 반등이 나오면서 시장이 조금 나아지는 거지 지금이 상승장으로 돌아선 건 절대 아니니까 분명히 지금은 하락장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또 너무 또 흥분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좋아요 한 번씩들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 무료 체험방 링크 필요하신 분들은 카톡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